아니, 너 왜 이렇게 웃어?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어제 있잖아. 남친이랑 한잔 했지. 한잔 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근데 너무 개운하고 말짱한 거야. 그리고 기분도 좋아. 와, 우리 라니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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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잠을 자다가 뒤척임에 자주 잠에서 깬다면,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 고통스럽다면, 갑작스러운 열에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이 동반된다면,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술을 마신 다음 날 평소와는 다르게 숙취 없이 개운하다면,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모두 이 질환을 가리키고 있다. 나도 잠이 아니, 안 이게 와서 죽겠는데. 술 마시고 이렇게 개운한데 이게 질병을 의심하라니 이게 말이.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에 뭐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질병을 의심하라고. 아니, 오자마자 무슨 질병 얘기를 병이랑. 왜 그럴까? 이거 뭐지? 무슨 병이랑 연관되나? 선생님,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되는 거죠? 아니, 자다가 뒤척이고 다리에 쥐 나는 거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질병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상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이 질환의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전조 네. 증상이라고? 근데 이 질환은 사실은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모두가 가족이에요. 고생하고 가족력 힘들어할 수 있는 있어요. 질병이거든요. 그럼요. 자녀한테 대물림할 수도 있기 아, 때문에 자녀한테. 정말 가족 모두가 걱정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근데 어떤 병이길래 이럴까요? 자다가 뒤척이거나 그러면 깊은 숙면을 못 취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쥐가 난다는 건 혈행이 잘 안,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순환이 거지. 안 된다. 뇌졸중? 혈관 질환, 건조증. 지금 전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VCR로 볼게요. 네. 못 맞추네. 모르겠는데.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7초마다 한 명이 사망, 20초에 한 명은 다리 절단.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이 위험. 하지만 위험군 중 30%는 자신이 위험군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조용히 찾아와 삶을 무너뜨리는 침묵의 위협자 당뇨.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당뇨는 전신 합병증을 부른다는 사실. 혈당이 높은 혈액이 혈관을 막아 생기는 심뇌혈관 질환. 시야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당뇨망막 병증으로 급기야는 실명까지. 말초신경이 손상돼 연평균 1만 5천여 명이 족부 절단. 서서히 전신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병 당뇨. 삶을 무너뜨리는 당뇨의 늪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모두 공개된다. 이야, 이거 무서워라. 이거 쉽지 않네. 와, 너무 맞아. 무섭다. 아, 진짜 무섭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일상적인 증상들도 어떻게 보면 당뇨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가 있다는 저게요? 거거든요.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든 전혀 것들이요? 저희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상하다. 오늘의 주제예요. 당뇨인데 그냥 당뇨가 아니라 소리 없는 위협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더 무서운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야, 나 너 쳐들어갈 거야. 딱 선포하고 이러면 방비를 하잖아요. 그치, 대비를 그럴 하지. 수 있죠. 근데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스물스물 와갖고 내 몸에 오면 방책이 없잖아. 그럼요. 사실은 정말로 뚜렷한 증상이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위협자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가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거든요. 예? 생각보다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 7명 중에 1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당뇨 환자들 중에 30%는 본인이 당뇨인지를 모른대요. 어떻게 몰라? 증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 소리 없는 위협자. 그렇죠. 그래서 침묵의 위협자, 소리 없는 위협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아까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전조 증상이다 이 말이죠. 네, 사실은 전조 증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당뇨는 혈당이 그냥 천천히 오르고 있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막 생기고 있는 때에는 정말로 증상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한 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내 몸에 있는 호르몬 체계가 무너진 다음에나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술을 좀 남친하고 마셨는데 이렇게 개운하고 좋은데 그게 왜 건강한 게 아니라 당뇨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의문점이에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술 마시고 나서 개운해도 뭐라 그러나 이럴 것 같아. 어? 원래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나는 술을 조금만 먹어도 다음날 되면 어지럽고 힘들고 이랬던 분들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내가 술을 먹어도 다음날 힘이 들지가 않고 몸이 개운하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 뭔가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좋아진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 게요. 자, 술을 먹게 돼요. 그럼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술을 해독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간이 해독하는 작용에서 필요한 게 혈당, 포도당이에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뇨가 있어서 고혈당인 분들은 평소에 혈당이 높아서 늘 피곤하고 이걸로 문제가 있었어요. 술을 먹으니까 갑자기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확 써서 혈당을 정상치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 몸이 개운하구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런 느낄 수 거예요? 있죠. 근데 그 개운함이 진짜 개운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니구나. 실제로는 한데. 장기 손상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역으로 숙취해소 음료에 일부러 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 달달해. 그게 달달하더라. 그런 게 맞아. 들어있는 거예요? 네, 해독하는 과정 중에서 혈당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 그럼 라나, 너 저 조심해야 되겠다 당뇨. 겁주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제대로 네. 듣고 이거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알아야 돼. 꿀팁이네요.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 선생님 왜 저게 자다가 쥐나는 거? 쥐나는 게 이거 왜 거의 위험한 겪고 거예요? 있거든요. 몸의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혈관벽을 지나갈 때 혈관벽에 상처도 많이 내게 되고요. 상처를 내면 그 주변으로 혈전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쥐가 많이 난다거나 상처가 났는데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가려움은 왜 당뇨랑 또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되다 보면 내 몸속에서 당독소라는 게 많이 생겨요. 당독소. 실제적으로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을 당독소가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콜라겐도 많이 파괴가 되고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 성분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도 나이가 들면 건조해지기는 해요. 저절로 피지샘 분비도 줄어들고 하면서. 근데 네. 동년배들보다 내 피부가 더 건조하고 주름도 더 잘 생기고. 그렇죠. 쓰리다? 속이 쓰리다? 증상. 위가 나쁘면 속이 쓰린 거 아니야? 아니지 남이 땅을 샀어. 배가 아픈 사촌이 거고. 땅을 샀어. 포인트는 다예요. 쓰리보다 다예요. 쓰리 다. 세 개의 단데 다? 단요. 단요. 다음. 또 마지막 다는 뭐냐면 다식. 이게 당뇨의 전형적인 세 가지 3다 증상이어서 3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다음, 단요, 다식을 하면서 살이 찌지 않아요. 그래 당뇨 환자들 보니까 살이 안 계속 말라.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선생님, 왜? 난 다행입니다. 살이 계속 찌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당뇨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일상을 앗아가는 정말로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볼 휴학생 같은 경우도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휴학생의 사연을 보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아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니 어떻게 맨 처음 나오는 말이 힘들어야. 아우 목말라.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오늘의 휴학생. 아우 이제 침도 안 넘어가네 이제. 이게 어머, 조갈라니까 침도 안 입에 입이 마르니까. 근데 왜? 그런데 옆에 물 아닌가요? 아 누가 먹다가 남긴 물인가? 아닌데. 새 물인데? 근데 왜 안 마셔? 왜 안 마셔? 드셔요? 그녀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 58살 전혜정입니다. 아유, 신여덟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어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거는 한 20년 됐고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당뇨라는 거예요. 워낙에 저희 친정 어머님이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전 그래도 깜짝 놀랬죠. 어머, 나도 그런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한 20kg 정도만 줄이면 정상적으로도 될 수가 있다는 말에 제가 그때 막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가지고 20kg를 뺐었어요. 우와. 그때부터 약도 안 먹고 관리를 안 했던 거죠. 한 10년 정도 있다가부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그냥 무기력해지고 온몸이 하여튼 다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됐죠. 그랬더니 당뇨가 엄청 심해졌더라고요. 거의 50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어요. 우와, 혈당이 500까지. 500이면 응급실 가서 혈당을 낮춰야 돼요. 지금은 많이 후회되죠. 제가 좀 젊어서부터 제가 관리를 꾸준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아우, 저렇게 옛날에 빵을 저렇게 좋아하셨구나. 당뇨는 그녀의 일상을 서서히 망가뜨렸습니다. 이게 살 빼고 조금 이렇게 느슨했다가 이게 확 갑자기 온 거야. 당뇨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간 간과하신 거죠. 그냥 그렇게 물이 계속 먹고 싶고, 그리고 또 물을 먹으면 화장실도 또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아픈 데다가 막 화장실도 자주 가서 막 힘이 쭉쭉 빠지고 하니까 애지간하면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려고 그래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단뇨 다음. 한참 동안 목이 말랐던 혜정 씨. 결국 참지 못하고 물을 집어듭니다.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네. 아이고 세상에. 사실 공원에 나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운동하시는 거 중요하지. 운동을 해야 돼. 매일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다는 혜정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얼마 못하고 지치시죠. 금방 급히 필요하구나. 갑자기 주저앉고 맙니다. 엄청 이 하체도 튼실한 다리였는데 이 근육이 다 없어졌는지 다리가 점점 가늘어져요. 위만 크고 지금 아래는 근육이 없어져서 어머 그러네. 진짜. 다리에 힘이 지금 부실하다 보니까 이 팔에 더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이쪽 근육이 그냥 얼기설기 지금 찢어진 상태래요. 어머. 아유야. 아주 지금 가뜩이나 당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은데 이 근육까지 다 없어지니까 힘들고 우울해요. 하체 근육이 너무 없으시죠. 네. 근데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받쳐주잖아, 뼈를 에너지. 받쳐줘야 되는. 내 몸에 있는 근육이 하는 역할이 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요. 민감도?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 반응을 잘 한다는 게 민감도가 높은 거겠죠. 네. 근데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로 가기가 쉬워져요. 근데 근육이 질이 좋으면 민감도가 올라가는데 근육량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근육의 양은 당뇨랑 정말로 직결돼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급해. 빨리. 빨리. 왜? 화장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까 공원에서 마신 물 때문에 큰일을 치를 뻔한 혜정 씨. 큰일 날 뻔했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인데요. 배고파. 허기진 배를 채우러 부엌에 들어선 혜정 씨. 뭐야 닭가슴살? 아이고 깜빡한 뻔했네. 뭔가를 찾으려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밥 먹은 그 혈당 올라가는 거를 내려주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맞고 있어요. 아, 또 주사 맞아야 돼?
인슐린 주사.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시면 저렇게 밥 먹기 전이나 밥 먹은 직후에 계속 주사를 맞아서 혈당을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맞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이나 되셨으니까 이분은. 그렇구나. 제 배에 제가 바늘을 찌른다는 게 무섭기도 무섭지만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평생 하루에 몇 번씩 그래, 맞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식사 전 혈당 관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간편하게 즐기는 닭가슴살과 알록달록한 샐러드도 준비합니다. 감칠맛을 위한 드레싱도 듬뿍. 콩밥이다. 당뇨에 좋은 콩밥이라고는 했는데 콩밥 아니야. 아니, 아까 콩이 얼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콩이 보이지도 않아. 콩이 들어갔다고 다 콩밥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콩보다 더 중요한 게 저 훨씬 더 많아져 있는 쌀밥. 그쵸? 사실 당뇨 환자한테 탄수화물은 금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탄수화물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질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하면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혈당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흰쌀밥 같은 경우는 질 좋은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그냥 맛있기는 흰쌀밥이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콩이랑 쌀이랑 비교를 해보면 흰쌀 같은 경우는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혈당 지수가 아주 높은데 콩 같은 경우는 콩에도 탄수화물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간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나 다른 영양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보리밥이나 내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현미밥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또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에 많이 거슬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당뇨 환자분들은 최대한 이런 잡곡밥으로 돌려서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밥 먹자, 밥 먹자. 고봉밥이네, 고봉밥. 저게 건강식이라고 드시는 거야, 지금. 식단 관리 한다고 지금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걸 그러니까.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는 혜정 씨입니다. 제가 그렇게 먹는 게 안 좋은 거라는 거를 제가 뻔히 알면서도 조금만 그냥 움직여도 그냥 힘이 없으니까 힘이 쭉 빠지니까 뭘 자꾸 더 먹는 것 같아요. 밥은 남기지 않는 것이 휴학생의 철칙. 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세상에 밥 한 그릇을 뚝딱 하셨네. 아우, 이제 배부르다. 아우, 이제 살 것 같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2시간이 지나고 아이고, 또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자. 아이. 아, 혈당을 체크해야 되는구나. 능숙하게 혈당 체크를 하는 혜정 씨인데요. 아이고.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당 수치. 인슐린을 맞았는데도. 야, 어떡해.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기운이 없고 많이 먹으면 혈당 오르고 어떻게 살아? 더는 먹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혜정 씨가 양치를 하려는 듯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내게 어디 갔지? 뭘? 칫솔?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네. 뭐가? 닭을 양치를 치지. 이 당뇨병 앓고 난 이후부터 이빨도 또 그냥 막 빠지고 염증 생기고 그냥 피도 나고 이 칫솔질 하기가 무서워요. 또 이빨이 어떻게 될까 봐. 칫솔질이 무서워서 가글만 하시는구나. 너무 약하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전반적인 세밀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입이 더 말라요. 아까 얘기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침도 계속 마르다 보니까 구강 내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염증도 생기기 쉽고. 그러니까 불편감은 이해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더 당뇨를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더 유발할 수 있죠. 하루 온종일 당뇨와 씨름한 혜정 씨. 이제야 휴식을 좀 취해보려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아, 왜 또 출출하냐? 아니, 식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꼴뚜기 어떻게 출출해. 저거 망고 말린 거. 저게 당이 더 많아. 생과일은 많이 당을 올릴 것 같고 그나마 말려서 나오는 과일은 뭐 맛도 있고 더 영양가가 있다고 들어서 자주 먹어요. 와, 저거
당뇨 환자들이라면 이런 말린 과일이나 뭐 말린 고구마 말랭이 같은 것들 모두 다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일은 그래도 수분이 많아서 부피감이 있어요. 소량만 먹어도 배가 포만감. 부르죠. 근데 말린 과일은 여기서 다른 영양 성분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수분만 빠져서 부피를 줄인 거예요. 예로 좀 들어서 보면 바나나. 그냥 일반 바나나 생과 같은 경우는 100g에 한 92kcal 정도? 네네네. 근데 바나나를 말려서 100g은 너무 맛있어, 과자. 너무 맛있죠. 그냥 말리기만 해도 100g에 600kcal예요. 6배 차이, 아까 여섯 배 두세 배라고 차이야. 하셨죠. 6배 이상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렸다, 내가 건강하게 말렸으니까 이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리지 말자. 건과일을 잔뜩 먹은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혜정 씨. 에이, 진짜. 결국 다시 한번 화장실로 향합니다. 소변을 또 부르네. 혈당이 올라갔을 테니까요. 휴학생 혜정 씨가 바라는 소망은 뭘까요? 지금 즐겁게 살라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자꾸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걱정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불을 다 켜고 다녀요. 혹시나 또 어디 엎어져가지고 다른 데까지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그렇지, 편이에요. 그렇지. 위험하지. 아우, 진짜 미치겠다. 이제 자다가 화장실을 자꾸 가니까 화장실을 갔다가 올 때는 또 이 근육이 이제 다 풀려서 다리에 힘이 풀려요. 또 넘어질까봐 조심조심해서 오다 보면 또 잠이 다 달아나요. 아, 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당뇨병 좀 없애고 이 다리 근육도 그냥 튼실하게 돼서 잠이라도 좀 한번 푹 잡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당뇨를 보면 정말 식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 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 있는 작은 습관들이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얘네들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이잖아요. 합병증이 그게 너무 이해가 많아. 안 가. 그러니까 당뇨병 자체가요, 전반적인 혈관 질환들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동맥경화를 촉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동맥경화라는 건 내 몸에 있는 모든 동맥에서 다 생길 수 있죠. 만약에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긴다면 뇌졸중이 발생하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이런 동맥경화가 심해진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눈 망막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엄청 그다음에 많네. 혈관 덩어리인 신장병증. 여기에도 당연히 혈관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겠다. 한 번 다치면 그래, 또. 치료가 되지가 않고 궤양이 생기거나 썩어버리는 당뇨발이 생기기도 쉽죠. 무섭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서 모든 부작용이 다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근데 이 합병증은 도대체 왜 오는 거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인슐린이 문제가 생길 때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당뇨가 온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고혈당이 되는지 실험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양쪽 비커 보이시죠? 네. 이게 내 몸에 있는 혈관이에요. 얼음이 있네요. 여기 얼음이 있죠? 네. 이게 포도당. 그러니까 고혈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안에 굉장히 고혈당이 가득 차 있어서 이거 정상적으로 녹여야겠죠. 그러면 혈액 속에 인슐린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내 몸에서 자, 인슐린이 막 나와서 어머나. 금방 녹아버려요. 금방 녹네. 그래서 고혈당에 있던 상태를 점점 혈당을 낮춰서 정상적인 혈액 상태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인슐린이 기능을 못해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혈액이에요. 안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얘가 천천히 죽어도 안 녹는 녹아. 거지. 그대로 둥둥 떠다니죠. 죽어도 안 녹아. 근데 요런 얼음 조각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면 비커를 긁겠죠. 그렇죠. 혈관벽 안쪽에 상처를 낼 수가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이 막 다니면서 만성염증을 유발해요. 근데 만성염증은 암의 씨앗이다라고도 하잖아요. 내 몸에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는 의외의 습관들이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저기서 의미의 나오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실 것 같아요.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땡땡땡 미인 되려다 큰 코 다치. 미인 데려다가 큰 코 다친다. 땡땡땡 미인. 무슨 미인이야, 저게? 땡땡땡 미인이 뭘까? 힌트는 어떤 특정 부위. 뱃살도 아니고. 얼굴? 엉덩이. 거의 다 왔어요. 허벅지 미인 데려다 큰 코 다친다?
정답. 볼게요. 허벅지 미인 데려다 큰 코 다친다는데 꿀벅지 하자는데 이게 무슨 허벅지 소리예요? 좋잖아. 꿀벅지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도 밝혀진 사실인데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마다 남성 같은 경우는 8.3%, 여성은 9% 당뇨 위험성이 증가해요. 9%나? 근데 선생님, 혹시라도 제가 당뇨가 위험한 사람인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때 내가 몸으로 직접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몸으로. 아, 그래요? 운동일까요? 그게 뭐예요? 근육 키우기. 근육 키우기. 근육 키우기. 자, 이 그림을 좀 준비를 했어요. 누구 허벅지예요? 자, 허벅지 두께가 확연히 차이가 좀 나죠. 2배만에 2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중에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포도당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몸속에 포도당이 막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인슐린이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자, 근육으로 와서 빼서 쓰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튼실한 데들은 포도당이 굉장히 많아도 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갈 때가 많네, 많잖아요. 진짜. 쭉쭉쭉쭉 다 이만큼 저장을 하니까 그만큼 혈당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아질 찬스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그렇죠. 조금 많이 먹고 한다고 해도. 근데 옆쪽을 보세요. 자, 여기도 저장을 좀 해야겠죠. 혈당이 높으니까. 근데 걔 힘들다. 몇 개 안 된다. 몇 개 안 들어가지. 얘는 힘들게. 반밖에 안 들어가지 뭐. 아유, 좀 더 요 정도 키우지 하면 그랬니? 키우자. 다 딱 봐도 야, 저장할 2배야, 수 있는 2배, 양의 차이가 2배. 보이시죠? 그러네요. 근데 결국은 이만큼 저장을 못하면 얘 같은 몸은 이 남은 잉여의 포도당은 혈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중성지방 되면. 중성지방이 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체가 당독소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남은 포도당들이 그대로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당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중요한지 알겠죠, 허벅지 네, 근육이.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 신장의 기능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저하되는 만성 신부전증. 시야가 어두워지고 결국 실명을 부르는 당뇨망막병증.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당뇨발까지. 평생의 짐으로 남겨질 무서운 합병증을 부르는 당뇨.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쌤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당뇨에서 지켜드리기 위해 찾아온 한의사 송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뇨는 기원 전부터 역사에 기록될 만큼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인데요. 맞아요. 과연 우리 조상들은 당뇨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켰을까요? 전부 다 이렇게 잡곡밥. 잡곡밥, 나물로 했겠죠, 뭐. 고사리 뭐 이런 거. 그 콩밤매는 콩. 예, 정답은 바로 콩입니다. 나이스. 콩이잖아요. 콩이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과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반찬 싸주면 계란 하나 딱 하고 콩자반 있잖아. 검은 콩으로 반찬 해줬어. 그래서 조선시대 두부 제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두부 제조 기술이 세종실록에 따르면 네.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서 온 여인이 두부를 잘 만든다고 칭찬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만큼 조선시대 두부 제조 기술은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지혜로운 거다, 그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운동이 있습니다. 집에서 테니스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발바닥 자극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테니스공을 땅바닥에 놓고 용천혈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용천열이 어디에 있어요? 용천혈은 엄지발가락과 여기 있는 중족골 사이의 호흡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천혈은 심장에 해당되는 자리로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하체 순환에 도움을 주고 원기 회복을 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오, 좋은 열이구나. 용천혈을 자극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자극을 해도 되는데 자극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엄지를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엄지 힘주고. 발가락을 올려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예.
되게 시원하면서도 아프면서 완전 시원해. 와 자극이 엄청나게 가네요 이게. 신장이 약해진 분이라거나 하체 쪽에 순환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네. 통증이 있죠. 엄청 시원해. 와 다음은 이제 허벅지 자극 운동입니다. 허벅지 좋아요 예. 허벅지. 이 허벅지 근육은 네. 인체의 3분의 2인 70%의 근육이 모여 있는 곳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근육입니다. 그쵸. 자, 앉은 상태에서 네. 테니스 공을 넣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쪼이게 되죠. 고관절 안쪽, 무릎 바로 뒤쪽. 예, 첫 무릎 번째이고요. 바로 뒤쪽. 예, 무릎 바로 뒤쪽이고 네. 하체 근육 강화에 되게 도움을 줍니다. 근육 강화 이거 좋다. 아니야. 자극 온다. 이게 다 이렇게 자극이 오는데? 이게 딱딱하니까 이 허벅지를 꽉 눌러주네요. 아 스쿼트 한 10개 이상 한 것 같아. 요거 잠깐 했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오늘 알려드린 운동과 혈자리 지압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으니 생활 습관처럼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 당뇨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특별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선생님 테니스 공 하나 집에 갖고 가세요. 진짜 좋아요. 완전 좋아. 네. 꿀팁으로 또 잘 배우셨네요. 네. 이번에는 우등생 비결 배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워야죠, 진짜. 기분 좋아지는 소리가 가득한 공원에 오늘의 우등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설마 오늘의 우등생? 옆으로 걷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56세 당뇨를 극복한 최경순입니다. 당뇨를 극복하셨다고? 쉽지 않은데. 저는 20년 전에 되게 이제 몸이 나른하고 갈증이 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당뇨라고 판정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당뇨 진단에 매일 울었다는 경순 씨. 당뇨라는 자체는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소리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경순 씨는 어쩌다가 당뇨를 앓게 됐을까요? 20년 전에는 몸이 되게 뚱뚱했어요. 아, 이거는 아니다. 살을 빼야 되겠다. 저녁을 완전히 생으로 굶으면서 살을 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역효과가 일어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다이어트 하면 혈당이 올라가더라고. 갈증이 좀 심했고요. 그리고 몸이 되게 나른했어요.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기운이 없고 근육량이 많이 점점 빠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운이 딸리니까 남하고 대화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지. 기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맞아. 만나는 것도 싫고. 짜증이 좀 많이 났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도 막 짜증내고 인상 쓰고 막. 가족들이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경순 씨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당뇨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남편이 딱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불쌍한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면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극복을 해야지 안 되겠다. 노력을 많이 했죠. 정말 피나는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뇨 상태는 이제 정상인 수치로 됐습니다. 네. 정상 범위로 들어온 혈당 수치. 기분이 좋죠.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노력 많이 하셨구나. 우등생의 당뇨 극복 비결을 알아봅니다. 아까부터 옆으로 걷고 있는 경순 씨인데요. 꽃게걸음하고 있어요. 다리 근육을 키워야 당뇨가 좋아지니까 자주 해요. 아, 저것도 팁이다. 이번엔 걷기 운동을 하려는 듯한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자꾸만 사라집니다. 우등생, 도대체 지금 이거 뭘 하는 거죠? 다니시다가 쓰레기 주우시는 거야? 절하는 것 같은데.
아, 인사. 인사를 하시네? 도대체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건가요? 아, 한 칸씩 내려가네. 걷기 운동과 상체 운동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중입니다. 배꼽, 무릎, 발목까지 터치해주면 상체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 배꼽, 무릎, 발, 머리, 배꼽, 무릎, 발. 걷기를 열심히 하면 근육도 단단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기능이 좋아지니까 당 수치가 떨어지면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냥 걷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근육의 감소가 당뇨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팔다리 근육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등생 방법대로 등을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자, 허벅지 뒤쪽 어때요? 땡겨요. 땡기죠. 뒤쪽 다리까지 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도 더 되고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 충분히 상체에 있는 근육까지도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우등생의 집으로 따라가 봅니다. 수건으로? 수건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순 씨. 팔자를 그리시네. 수건 돌리기 체조입니다. 우등생의 꿀팁은 수건 돌리기 체조.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팔자 모양으로 돌려줍니다. 여고 동창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등생의 꿀팁 수건 돌리기 체조를 열심히 따라해보는 모습인데요. 수건 돌리기 체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 온몸에서 땀이 뻘뻘 나면서 몸이 확 풀리는 시원한 느낌.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좋아지면 혈당도 떨어지고 당 건강에도 좋아질 수 있는. 수건 하나로 건강도 지키고 혈당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시원하다 보는 것만 해서. 여전히 수건을 잡고 있는 경순 씨. 이번엔 수건을 등 뒤로 가져가 당기는데요. 상체를 풀어주는 우등생표 효과 만점 스트레칭. 저거는 엄청 시원해. 난 저거는 할 줄 알아. 뭉친 근육을 제때제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 근육의 질도 좋아지고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건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우등생. 마지막은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아까 공원에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고 있어요.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녀의 특급 비법. 수건을 다리에 걸어 쭉 펴주면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데요. 좋으네, 저것도. 아주 알뜰 팁을 주시네, 우리 우등생께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이 몸이 아플 나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내 몸도 가벼워지면서 무기력한 것도 없어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놀면 뭐냐고 저렇게 스트레칭 딱 해주면 진짜 너무 좋겠다. 당뇨 환자들에게 근감소증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기에는 몸이 좀 굉장히 힘들고 부상의 위험도 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먼저 일상화 해주면서 운동의 단계를 서서히 높여주시는 게 더 좋죠. 운동을 마친 경순 씨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교? 따뜻하다. 근데 물이 이상하다. 약초 같은 거 넣은 것 같아. 허벅 조격이에요. 오. 너무 좋다. 조격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노폐물도 빠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당뇨 환자분들의 합병증 중에 손발 저림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거든요. 약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로 순환을 좀 촉진시켜주고 풀어주게 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허브 조격을 하며 허벅지를 마구 문지르는 경순 씨. 이 지압은 근육을 풀어주고 말초 혈관까지 자극돼요. 진짜 관리 잘하신다. 당뇨 극복을 위한 우등생만의 관리 3종 세트. 발바닥 마사지로 마무리하면 끝이 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당뇨 환자한테 되게 중요한 발 마사지예요. 세균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발을 절단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니까 열심히 살펴보면서 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발을 계속 확인을 해주시는구나. 되게 중요해요. 오. 당뇨 환자분들이 발에 상처가 많이 생기세요. 네네. 근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궤양으로 가거나 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 번씩 조격을 해주면서 내 발을 깨끗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후에 깨끗하게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닦아내셔야 돼요. 감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네네. 당뇨 환자들은. 우등생의 건강 식단도 알아봅니다. 이야, 색깔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너무 좋다. 당뇨에 효과 만점이라는 녹두죽. 녹두죽.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까지 얹어줍니다. 맛있겠다. 이 녹두도 콩 종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뼈에 좋은 칼슘도 풍부하거든요. 그래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배출시키는 데도 효율적이고 신진대사도 촉진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좋구나. 건강밥상으로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경순 씨. 그런데 이때 그녀의 행동이 조금 수상합니다. 저 뭐지? 뭘 타서 드신다? 식사를 하다 말고 물에 무언가를 넣어 마구 섞어서 시원하게 마시는 경순 씨인데요. 그녀가 식사 중에 챙겨 먹는 건 과연 뭘까요? 그리고 다시 식사를 이어가려는 그때 저기도 뿌려. 거기도 살짝 뿌리는구나. 와, 이게 뭐지? 샐러드에 아낌없이 드레싱 대신 솔솔. 도대체 뭐길래 우등생의 식단에 빠지지 않는 걸까요?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산양류 단백질이래. 산양류. 제가 단백질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산양류 단백질은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소화도 잘 되고 근육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뇨를 어느 정도 극복을 했으니까 더욱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같이 활력소를 더 되찾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더 열심히 극복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당뇨는 정말 식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당뇨를 극복하고 당뇨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육 충전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단백질. 다 아시죠? 네. 이제 이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보면 노란 찰흙 보이세요? 네. 요게 내 몸에 있는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자, 내가 근육을 키우겠다고 운동만 열심히 해요. 네. 그러면 질은 좋아지는데 변화가 없겠죠. 근육은 커지지가 않는구나. 안 커져.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단백질까지 같이 섭취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에 가서 찰락찰락 붙는구나. 위에 있는 근육들까지 뿅뿅뿅뿅 더 강하게, 더 크게. 기존에 있는 근육과 비교해봤을 때 위에 이 흰색 근육들까지 같이 생기면서 훨씬 더 근육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오. 그거 궁금해요. 우등생이 뭐 먹더라고. 우등생이 아까 식후에 그리고 식사 중에도 뿌려서 같이 먹던 네, 게 네.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산양류 단백질. 산양류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거죠. 아, 우유랑은 또 틀리겠네요. 일반 우유랑은 다르죠. 맛있다. 약간 그 분유 맛이 나면서 달달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사실 산양류 하면 굉장히 유명한 연관된 위인이 있어요. 산양류랑? 네. 인도의 간디. 인도 하면 간디 아닙니까? 인도 하면 간디밖에 없나? 그렇지. 인도 하면 어디 간디? 간다 하지 말고 간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인도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죠. 운동가죠. 네, 비폭력주의자 간디가 단식 투쟁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단식을 하다가 단식을 끝내고 나면 제일 처음 먹는 게 바로 산양류라고 해요. 이야. 네,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간디가 이 산양류를 먹어서 좀 기력을 보충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하고, 왜냐하면 우유 먹으면 뭐 설사 나는 사람도 있고 또 탈이 뭐 이렇게 배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기전 중에 하나가 소화를 방해하는 걸로 알려진 카제인 단백질 때문이거든요. 산양류 같은 경우는 모유랑 좀 더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모유랑? 네. 그래서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알파 S1 카제인이 우유보다 산양류에는 14배나 더 함량이 낮아요. 14배가 낮아요. 예, 대신에 이 모유의 주요 단백질 알파2 타입인 베타 카제인이 더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성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장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염증 물질이나 이런 가스 같은 것들을 생성을 비교적 덜 하겠죠. 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 덜 성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진 노년층 이런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를 할 수가 있다라는. 오,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일반 우유 그리고 이쪽은 산양류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위산과 유사한 식초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식초를 넣으면 내 위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유사한 반응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오. 식초를 쭉 뿌려볼게요. 그리고 살짝 흔들어 줄까요? 오, 차이가 있는가 봐. 우유 먼저 제가 조금 따라내 볼게요. 보이세요? 엉켜 와, 있어. 덩어리. 위산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덩어리 좀 지는구나. 져 있죠. 산양류 같은 경우도 한번 쏟아내 볼게요. 우와. 산양류 같은 경우는 훨씬 덩어리가 작죠. 네. 여기는 완전히 굳어가지고 응고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훨씬 더 고운 입자로 떨어지는 그래서 거예요. 이게 소화 흡수가 좋군요. 우유보다 부담 없이 마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야.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산양류로 먹는 게 그렇지. 낫겠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함량도 좀 차이가 나요. 우유에는 단백질이 한 3.2g 정도 있거든요. 네. 모유는 1.2g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산양류는 3.6g. 그래서 가장 많죠, 산양류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는다고 했을 때도 좀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산양류에 높게 함유가 되어 있는 단백질은 또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괜찮네. 한 연구에서는 비만한 쥐를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16주 동안 한 그룹은 산양류, 한 그룹은 우유를 먹였거든요. 일단 두 그룹 모두 공복 혈당 수치 감소를 했고요. 근데 산양류를 공급했던 쥐들 그룹에서는 혈청 인슐린 수치도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복 혈당만 떨어진 게 아니고 췌장의 부담까지도 덜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산양류가. 너무 좋다, 그치? 그렇죠. 보통 이제 우유에 유지방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살찌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지방이라고 다 살이 찌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방은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유 같은 경우는 장쇄 지방산이 많아요. 지방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원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주로 저장이 많이 돼요. 근데 산양류는 중쇄 지방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산의 길이가 더 짧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저장은 잘 안 되고요. 에너지원으로 더 잘 쓰일 수가 있어요. 올커니. 그러니까 살찔 걱정 없이 체지방 축적을 오히려 좀 막아주고 혈관을 좀 깨끗하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양류의 중세 지방산의 함량이 우유보다 2배나 높다라고 해요. 얘가 너무 좋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애네. 그러니까. 그 우유 대신 이제 산양을 먹어야지. 바꿔야 돼. 산양류를 바꿔야 먹어야지. 되겠어. 네, 이 산양류에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영양소가 있거든요. 재미있는 영양소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영양소인데 뉴클레오파트라? 뉴클레오타이드는 좀 어려운데 요즘 우리 많이 듣는 RNA
RNA. DNA. 여기에 RNA. 들어있는 N이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신진대사도 좀 활성화시켜주고 저항력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모유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재밌는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노화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노화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항노화의 길 중에 하나로 이걸 많이 연구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얘들아, 너희들보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흡수율, 체내에서 이용하는 이용률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산양류는 체내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일부러 난소를 절제를 했어요. 난소를 절제한 쥐에게 19주 동안 산양류를 먹였더니 허리 뼈의 골밀도가 높아졌대요. 골밀도까지. 그리고 대퇴골 같은 경우도 구성 물질의 함량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다 먹어야 되겠네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먹어야 되겠다. 선생님, 되겠네.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삼시세끼 다 없을까요? 먹으면 안 되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장 함량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를 먹으면 되는데 성인 기준으로 남성은 한 70g 이상, 여성도 거의 55g 정도 이상은 드셔야 돼요. 식품만으로 단백질 하루 할당량을 다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단백질 보충제, 뭐 산양류 단백질 이런 걸 드시게 될 텐데 그때는 이왕이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좀 안전한 제품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배사되는 과정에서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좀 줄 수가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거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운동과 그치. 함께 좋은 단백질. 오늘 진짜 좋은 거 배웠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 그대로 들어봐. 야, 숨겨놓고 너 혼자 먹어. 야, 근데 왜 과자를 먹어? 아니 이게 단계 땡겨. 먹어도 진짜 뭔가 허기진다?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할 만한 행동인 거죠. 제가요? 제가 중독되면 끊을 수 마약이요? 마약? 끊으면 금단 증상까지 생길 수 있어요. 탈모? 저 왜 이렇게 머리가 비었어? 내 몸에선 혈당을 낮춰주지 못해. 그러면 당뇨가 오겠죠. 무서워. 췌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명치에서 수평으로 쭉 가게 되면 흉추 11번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는 게 더 좋습니다. 위아래 좌우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척추 자극법입니다. 뭐 아프면서 시원한데? 채널 A